네, 안녕하세요. 랑랑입니다. 최근 부동산 대책이 정말로 많이 나오게 되었고, 특히 8월부터 광역시 분양권은 전매 제한하겠다라는 내용이 발표되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했다시피, 7월에 분양 물량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졌었죠. 사실상 올해 분양될 것들이 모두 7월에 좀 쏠려서 나왔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였고요. 자, 그래서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정말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은 아니었거든요. 이 분양권을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주택수에 포함시키겠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 언제부터 포함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었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포함시키겠다라는 말이 나오고 나서는 또 일시적으로 분양권 거래가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하여서 이미 분양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좀 분양권을 사고자 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많이 해 오셨는데, 자, 어떤 질문 많이 하셨냐면, 자, 그러면 이 많은 물량의 입주 시기인 2023년에는 공급 과잉이니까 좀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자, 민감하면서도 정말로 재미있는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단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전 영상에서 저 스스로 이제 공급 물량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망세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조금 예상은 하긴 했지만, 말 그대로 딱 하나 공급 물량의 관점이었을 뿐이거든요. 실제로 부동산 가격을 결정짓는 요인은 무수하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호재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수도 이전에 관한 내용이 확정도 아니고 그냥 이제 딱 한 번 언급이 되었을 뿐인데, 세종의 아파트는 몇 억씩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세종의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들은 그쪽에 있는 아파트를 살 때 취득세나 양도세가 늘어날 것을 몰라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일까? 그건 아니겠죠. 당장은 힘들지 몰라도 미래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무리를 해서라도 들어간 경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딱 호재 하나를 가지고 들어간다면 그건 역시 나름대로의 문제는 되겠지만, 그만큼 부동산 가격을 결정짓는 요인이 많다라는 거고, 한 두 가지로 우리가 정확하게 예상하거나 예측하는 것은 조금 무모한 판단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당장 다음 주에 또 어떤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또 거기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될지는 우린 전혀 모르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가? 자, 거기에 오늘은 좀 초점을 맞춰볼까 합니다. 흔히 투자자는 어떠한 결과값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어떠한 방대한 지식을 가지거나, 아니면 정말로 찍기 스킬이 좋아서 정확하게 예상을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리스크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가로 시작을 합니다. 자, 흔히 이러한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리스크 테이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현재 부동산 대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불안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리스크 테이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 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많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생각이 깊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또 잠이 잘 안 오는 순간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자, 그때 필요한 작업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 바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종이와 펜을 꺼내시고요. 세 가지 정도는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실제 들어가는 투자금이고요. 두 번째, 매달 발생하는 대출 이자.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세 번째, 나는 얼마 정도 벌면 가장 만족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자, 이 세 번째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가격이 올라도 문제예요. 자, 그때 대해서 한 번 더 질문을 하실 거거든요. 가격이 올랐는데 지금 파는 게 맞을까요? 아닌가요? 분양권에 투자를 하는 유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실거주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로 돈을 벌기 위한 투자 목적의 유형이 있다고 봅니다. 자, 첫 번째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전혀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뭐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내가 쉽게 이사를 갈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살다 보면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 주제에 대해서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기간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얼마 정도 벌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기대했던 수익이 못 미칠 경우를 분명히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진정한 투자자가 가져야 되는 생각들 그리고 방식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있죠. 첫 번째, 실제 투자금, 그리고 매달 발생하는 비용, 그리고 나는 어느 정도 이익에서 만족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세 번째는 좀 모호한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정말 정확한 값이 아니더라도 나는 최소한 이 정도면 만족할 수 있겠다라는 비용을 미리 설정해 놓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꼭 한 번씩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내가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이 적어 놓은 쪽지를 꺼내 놓으면서 이렇게 내가 생각을 했었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상기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 상황으로 인해서 내 영혼까지 돈을 끌어모아서 부동산을 산다 혹은 주식을 한다. 자, 즉 영끌의 시대가 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두 가지 요인으로 우리가 부동산을 바라보기보다는 장기간의 관점에 있어서, 즉 미래 가치의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학군, 교통, 인프라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이러한 측면에서 뛰어난 입지인가, 이런 것들이 가장 첫 번째로 고려돼야 될 상황인 거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뒷받침된다라고 하시면 단기적인 어떤 불안감을 가지기보다는 그냥 차분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한번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